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녁 때 혈당이 400이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70으로 이렇게 뚝 떨어졌다. 어떻게 된 일일까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제 당뇨 영상들 중에 하나에 달린 댓글이에요. 이게 이제 질문으로 달렸는데요. 그 답을 조금 늦었지만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이런 경우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녁 때 혈당이 400이었어요. 그럼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녁 때 이제 400이었는데 아침에 이제 자고 새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보통 뭐 먹는 게 없잖아요. 한 다 금식 상태입니다. 금식. 그럼 먹는 게 없으니까 쭉 이렇게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보통 하게 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 저녁 사이에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은 이제 혈당을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간에서 이제 포도당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우리가 이제 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간이 주로 이제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포도당이 들어오면 그걸 이제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해놨다가 이제 부족할 때, 밤 같은 일을 잘 때죠. 잘 때 이제 다시 포도당으로 만들어서 내보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혈당이 떨어지진 않아요. 그냥 뭐 당뇨 환자도 그렇고 일반인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자고 일어나니까 70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요거는 이제 가장 흔한 게요. 첫 번째는 자 보세요. 이게 지금 400 이렇게 혈당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식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쟀다면 이렇게 혈당이 올라가서 안 되죠. 그럼 이분은 당뇨 환자예요. 당뇨 환자. 당뇨 환자인데 아무 치료도 안 하는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뭔가 치료를 하겠죠. 이 치료가 뭐가 있죠? 당뇨약이 있고 아니면 인슐린이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요런 치료가 조금 본인하고 맞지 않게 들어가는 경우, 이게 이제 사실 제일 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인슐린입니다. 인슐린. 인슐린을 썼는데 쓴 게 좀 너무 과한 거예요. 과잉인 거예요. 과잉. 특히 이제 베이스라인을 잡아주는 그 인슐린이 있거든요. 좀 오래 가는 인슐린. 뭐, 레버미어랄지, 아니면 란투스랄지, 뭐, 이런 이제, 18시간 이상, 24시간 가까이 이제 가는 그런 이제 인슐린 제제가 있어요. 요런 제제의 용량이 너무 과하게 되면, 인슐린은 이제 이런 간에서 포도당 만들고, 이 성장 호르몬이랑 반대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혈당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당뇨약이 약간 타이밍이 맞지 않는 경우. 이게 이제 어떤 경우냐면 혈당이 너무 조절이 안 되면 저도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녁약을 드립니다. 보통 이제 아침약만 드리다가 아침에 뭐 메폴민 이렇게 드리다가 또 아침에 메폴민하고 뭐 설포닐 유레알 제제 좀 드리다가 안 되면은 이제 저녁 때도 이제 설포닐 유레아를 처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설포닐 유레아 제제는 제가 어떤 약이라고 했죠? 요거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는 그런 약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인슐린 과잉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인슐린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저녁 때 약을 먹었으니까 어떻게 되죠? 이 효과가 새벽에 이제 나타나서 이때 오히려 저혈당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이제 코스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본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당뇨약, 처방받아서 먹고 있는 당뇨약이나 인슐린의 용량 점검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셔야 돼요. 병원에 가셔서 그냥 뭐 유튜브로 댓글을 남기실 게 아니고 용량을 점검하기 위해서 병원에 방문을 하셔야 된다라는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아니고 다른 원인은 뭐가 있을까? 다른 원인으로도 가능하거든요. 제일 흔한 게 뭐냐면은요. 제일 흔한 게 술입니다. 술. 술 먹고 나면 그럴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술이라는 게 우리 몸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분해가 되죠? 술은 사실 독입니다, 독. 그러니까 이거는 뭐 평상시에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우리 몸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독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간에서 해독을 해야 돼요. 이 술이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간이 일을 많이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우선순위 1등입니다. 우선순위 1등. 옛날에 우선순위 0단어 이런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우선순위로 따지면 그러니까 술이 들어와서 뭐 다른 이제 간이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일을 다 제껴놓고 뭘 하냐면 이 술부터 먼저 해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잘 때. 간이 포도당을 공급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조금 미루거나 별로 안 하거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 저혈당이 오는 거죠. 간에서 포도당을 안 만들어주면 그냥 쭉 떨어지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술 많이 마시게 되면은 저혈당이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예, 당뇨 환자분들 보면은 술 먹고 저혈당 오시는 분 되게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뇨 환자에서 술 드시지 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거예요. 예, 술은 뭐 칼로리, 뭐 비만 이런 거랑 연관도 있지만 그거랑 다르게 이렇게 좀 이런 기전으로 저혈당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요. 예, 간에 어떤 질환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라 그랬죠? 간에서 포도당을 공급을 해줘야 이 자는 시간에 유지가 되는 거죠, 혈당이. 근데 간에 병이 있어요. 간 기능이 떨어져 있어요, 한마디로. 간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은, 예, 이 기능을 잘 못하니까, 간이 포도당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못하니까, 이제 혈당이 자고 일어나면 떨어지는 그런 이제 사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이건 되게 드문데요. 영양실조입니다, 영양실조. 그러니까, 자, 보세요. 뭐 간이 뭐 포도당 공급을 하건 뭐 어쨌건 이렇게 포도당을 공급하려 그러면은 일단 포도당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뭔가 영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되게 만성적으로 잘 못 먹고 그래가지고 이 에너지원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혈당이 빠지는 거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는 이게 400이었다가 뭐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뭐 먹으면 갑자기 확 올라갔다가 저혈당 빠지고 이런 경우가 사실 더 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저녁 때 혈당이 400이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70 이런 경우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하는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근데 사실 이런 경우 그렇게 흔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흔하게 보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 저녁 때 혈당도 높고 아침에 일어나도 혈당이 높고 이런 경우가 사실은 더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뭐 소모지 피나미넌이니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요새는 이 이론이 좀 바뀌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흔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일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